자, 오늘은 매우 작은 스마트폰 유니헤르츠 아톰이라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시한 지는 한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구입한 지도 꽤나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좀 리뷰를 따게 됐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매우 작은 폰입니다. 2.45인치의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108g. 아이폰 SE 1세대가 지금 무게가 113g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5g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스펙상은 되어 있고요. 아마 러기드 폰이다 보니까 무게가 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형은 뭐 약간 자동차 키 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박스는 이미 제가 뭐 오픈을 했는데 간략하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좀 살펴보자면 당연히 뭐 이거 유심 핀이 있고요. 이건 이제 포장지, 그리고 파워 케이블이, 예, 콘센트, 응? 네, 이 콘센트가 있고요. 그다음은 케이블, 네, USB-C 타입 케이블이 이게 기역자로 좀 특이하게 생긴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충전이나 뭐 컴퓨터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구성품 치우고, 이게 그리고 아마 지금 제가 구성품에서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꽂을 수 있는 스트랩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가 지금 스트랩 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트랩을 꽂아서 이렇게 손목에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또 스트랩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박스를 보시면 뭐 간략한 스펙이 나와 있는데요. 뭐 옥타코어 2GHz라고만 나와 있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헬리오 P23이라는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램은 4기가에 용량 64기가, 배터리 2000mAh. 아이폰 SE 1세대가 아마 1600mAh 정도고 아이폰 SE 2세대도 지금 1800대인 거를 비교를 하면 꽤나 뭐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실사용 시의 느낌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극강의 컴팩트함이죠. 거의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사이즈고, 뭐 물론 두께감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이 크기 자체가 좀 말도 안 되게 작은 사이즈라서 들고 다니기 너무 편리하고 손에 쥐어지는 그립감이 또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들고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사용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 폰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면에 있는 이 버튼이 지금 홈 버튼이고 좌측에 있는 게 뒤로 가기, 우측이 멀티태스킹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부 터치식입니다. 터치하면 바로 작동을 하는. 그래서 이제 홈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지문 인식이 바로바로 되고, 뭐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이제 크롬 눌러서 쭉 이렇게 보고 뒤로 가기 하면 이거 누르면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멀티태스킹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앱들이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날릴 수 있고, 그리고 앱 서랍 들어가려면은 여기 홈 화면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홈 버튼. 자, 지금부터는 이 폰의 타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서 저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자, 영어 어디 갔어? C D E F G H I J K K L M M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자, 한글.
굉장히 힘듭니다. 화면이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스크린에 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르면 지금 네이버 뉴스 화면인데 이게 지금 제가 확대를 이렇게 가까이 대서 지금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손가락이 엄청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볼 수 있고요. 다시 터치하면 홈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지문인식뿐만이 아니라 페이스 아이디도 지금 달려 있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인식이 꽤나 빨리 되는 수준이라 그 실사용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누르고 풀리고 켜고 풀리고 켜고 풀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지문 인식보다 페이스 인식이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성능인데요. 성능이 꽤나 쓸만합니다. 일단 핸드폰 이 정도 크기의 그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뭐 일단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다른 기능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전화나 문자 그리고 뭐 카카오톡, 메신저 뭐 그 정도 수준 급할 때 이제 보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기능에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 사용하는 동안 또 이제 크게 버벅거리거나 뭐 이런 게 느껴지면 이제 답답할 텐데 뭐 완전 그 정도까지 이게 뭐 기능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고요. 그리고 뭐 웬만한 앱들도 다 잘 돌아갑니다. 뭐 다른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걸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까지 돌릴 수 있다는데 이걸로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통화 음질도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좋았던 거는 편의성인데요. 일단 이어폰 단자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요새 핸드폰들이 다 뭐 이어폰 단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있는 게 지금 장점처럼 느껴지는데 이어폰 단자가 있고 러기드 핸드폰이라 뭐 거의 이런 충격에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고 또 IP68 방수 방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4.2 그리고 이게 보통 이런 식의 뭐 중국산 핸드폰은 아마 마이크로 USB 같은 걸 쓸 것 같은데 여기는 또 C 타입을 채용을 해가지고 여기 C 타입 단자가 있어서 뭐 매우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아마 이게 워키토키 뭐 이런 기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 쇼컷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자기가 지정한 그 앱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블랙베리 키원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누르면 이제 쇼컷 지정이 됐는데 이거 지금 누르면 제가 카톡으로 설정을 해서 카톡이 켜집니다. 생체 인증을 하면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또 카톡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옆에 있는 이 쇼컷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보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설정 버튼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누리기도 힘든데 자, 설정에 가면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 들어가서 여기 숏컷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숏컷 세팅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스마트 키 이 부분으로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숏프레스를 하면 뭘 할 건지 여기 앱에서 이제 고를 수가 있고 뒤로 가고 롱프레스 했을 때 뭐 할 건지 그리고 더블 프레스 했을 때 뭐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을 해놔서 제가 이 숏프레스 한 번 누르면 카톡 가고 롱프레스 하면 여기 지금 LED 플래시 들어오고 더블 프레스 하면 지금 스크린샷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스크린샷이 저장이 됐고 여기서 다시 숏컷 카톡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카톡 가고 그 다음에 롱프레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죠. 이런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이게 꽤나 지금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지금 버전이 최신 버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에 들어가면 안드로이드 버전이 지금 9예요. 최신 패치가 지금 1월에 됐으니까 꽤나 지원을 잘 해주고 있다.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배터리는 일단 꽤 오래 간다고 느껴집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잘 버텨주는 것 같고요. 화면이 작으니까 사실 배터리가 이거보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피처폰처럼 뭐 한 일주일 정도 막 간다 뭐 이런 정도의 기대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가는 수준이면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배터리 설정에 들어가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충전기를 빼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스크린샷을 보여드리면 한 7시간 16분 전에 충전하고 38분 정도 화면 사용했을 때 83%가 남아있던 배터리 화면이고요. 7시간 6분 전에 빼고 1시간 한 반 정도 사용했을 때 73% 남아있던 뭐 배터리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출근하고 뭐 하루 정도 충분히 쓰고 집에 와서 다시 충전하면 되는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게 또 핸드폰이 워낙 작다 보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거의 뭐 찾기만 한 수준이라서 이 화면으로 뭔가 오래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화면을 많이 안 쓰게 되니까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장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점이 뭐냐? 사실 장점이랑 단점이랑 약간 좀 겹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작아도 너무 작아서 보이기는 해요. 아까 이제 화면들을 제가 뭐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뭐 뭐니 너? 이게 뭐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뉴스 이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눌러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화면 스크롤을 할 때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엄지가 다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또 화면 자체가 이렇게 엄청 선명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가까이서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화면이 막 선명한 수준은 아니에요. 화면 품질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또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약간의 저품질 화면을 보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입력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입력 자체가 힘듭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천진 키보드를 바꿔서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오타가 엄청나요. 사실 이게 적응을 하면은 좀 나을 수는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제 오타가 막 이렇게 막 그냥 친다 그러면 이제 오타가 무조건 나고요. 좀 집중해서 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한글을 쳤지만 영문 키보드를 보면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여튼 이게 엄청 집중을 해서 쳐야 그나마 원하는 타자를 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아닌가. 이게 사실 좀 모순적이긴 해요. 뭐 작은 폰을 원해서 작은 폰을 써도 뭐 이런 결국은 작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좀 모순적이긴 한데, 뭐 이게 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너무 작은 화면이니까. 사실 작은 화면의 폰들도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2.45인치면 뭐 제가 본 화면 중에서는 가장 작아서 그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게 뭐 달렸는데 거의 뭐 확인만 할 수 있는 수준의 화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화질은 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 무게와 두께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무게가 엄청 가벼운 건 아니에요. 사실 아이폰 SE 1세대보다 한 5g 정도 가벼운 거라서 화면 크기가 지금 2.45인치인 거에 대비해서는 이게 뭐 엄청 가볍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또 거기다가 이게 두꺼운 편이라서 이 주머니에 넣었을 때 뭔가 제가 바라던 엄청 깃털 같은 그런 느낌? 뭐그 정도는 또 아니긴 해요. 다만 뭐 워낙 작아서 그 정도는 사실 또 감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런 작은 폰은 결국 뭐 지금같이 여름에 뭐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기 좀 짜증나고, 뭐 큰 폰을
들고 다니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이 폰만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아이패드 뭐 미니나 갤럭시 탭이나 이 정도의 태블릿과 함께 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폰으로는 전화나 문자, 그리고 또 중요한 카톡 같은 거, 뭐 당연히 이제 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 쓰는데 오타가 나고 뭐 이런 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전화나 문자, 카톡 확인이 되고, 뭐 답장을 뭐 급한 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건 이제 메인폰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은, 또 멀티미디어적인 뭐 영상 감상 이런 거는 태블릿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계정으로 같이 쓸 수가 있고, 뭐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랑 같이 함께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에르츠 아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